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선 대표입니다. 한국경제TV 증시라인 리뷰입니다. 논란의 대주주 3억, 일단 유예, 대응은 이란 제목으로 준비해봤고요. 유예 됐나요? 아직 뭐 정확한 발표는 없죠. 이번 주말 안에, 빠르면 이번 주말 안에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유예됐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유예가 될 거 한 2, 3년 정도, 1, 2년 이상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아직까지는 조금 마음을 놓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도 이제 뭔가 딱 나올 때까지는 뭐 이낙연 대표님의 뭐 멘트로 나오든지 아니면 뭐 우리 경제부총리의 말씀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지 누군가가 말해줄 때까지는 이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에서 우리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한 리뷰를 제가 너무 짧게 했죠.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앞에서부터 방송이 좀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방송이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저희 증시 라인도 조금 이제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확 잘라가지고 그냥 팍 잘라가지고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 하려고 유튜브 만들고 있는 거니까 유튜브 지금 여기서 조금 차트를 좀 보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KC텍, DR잼, 디바이스, ENG 세 종목이죠. 자, 일단은 요거를 볼게요. 오늘 시장 많이 밀렸죠? 자, 이게 현재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세 종목의 손실률입니다. KC텍 5%, DR잼 마이너스 11%, 디바이스 ENG 마이너스 12.60%, 이게 현재까지 지금 손실률이고요. 별 걱정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저희가 소개하고 나서 시장이 완전 흘러내리는 바람에 지금 조금 엉망진창이 됐고 보유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기업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송에서는 거의 못했으니까 지난주에도 디테일한 설명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에서 조금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KC텍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펀트를 한번 보죠. KC텍입니다. 일단 보시는 대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이고요. 그리고 펀은 10.46 정도 되고 PBR 1.57. 이번 3분기 예상 매출액이 767억, 영업이익이 139억, 그리고 순이익이 121억 정도 나옵니다. YOY 매출액 20% 증가, 영업이익 70.10% 증가, 순이익이 47.4% 증가, 그리고 올해 2020년 익스펙테이션이 매출액 21%, 영업이익 20%, 당기순이익 33%, 그리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되는 기업이에요. 일단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뭐 뻔히 뭐 한 2주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없고, 그리고 캐시텍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흐름이면은 괜찮아요. 차들 보시죠. 21선 위쪽에서 좀 끝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는데 21선은 살짝 좀 깨고 내려왔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KC텍을 뭐 매도하고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오전 초반에는 1.97% 주가가 올라가면서 23,350원대 기록을 해줬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인 부분 걱정할 필요 없고 3분기 실적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서 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의도치 않게 지금 보유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유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일주일 전략인데 매수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제 지수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계속 지수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탓하는 거를 사실 저는 제일 치사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뭔가 환경이 좀 엉망진창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해서 신경 많이 써가지고 이제 종목을 고를 테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KC텍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DR잼 말이죠. DR잼 지난번에 한번 했다가 절반 수익 실현하고 절반 가지고 있고 절반을 한번 더 해보자라고 했는데 DR잼도 최근에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DR잼도 한번 예상 실적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DR잼입니다. 뭐 의료기기 쪽 다 아시죠? 퍼 300 넘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뭐 의료기기 쪽 항상 높죠. 자, 올해 2020년도 익스펙테이션 보면은 매출액 25%,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8.0% 증가, 그리고 지배주 순이익이 266.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일단 기업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요즘 제가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채 비율이거든요. 근데 본 기업은 의료기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105% 정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린이 분들 이게 외우세요. 부채 비율은 150%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는 120% 이렇게 했었는데 150%까지는 뭐 괜찮다. 특히 이제 업종별로 이제 의료나 이쪽은 높잖아요. 예,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업종들은 150%, 뭐 어떤 종목에 따라서 200%까지 이제 제가 보는 기업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프로의 영역이니까 주린이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외우세요. 150% 넘어가는 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 기준을 세우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고를 때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아무튼 일단 D할때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올라가면 얘도 저희들끼리 표현으로 이제 미쳐서 발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지속 보유하시면서 이제 추후에 어떤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ENG 볼게요. 얜 싸요. 싼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번 주 화, 수, 목 3거래 연속 반등했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길래 야, 이거 다음 주에 21선 돌파하면 한번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이 2.61%, 코스피가 2.56%가 밀려버리면서 휘청했죠. 정말 말 그대로 휘청했는데 크게 딱히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매물대가 지금 저항대가 아니고 그냥 지지대로 작용하고 있고 딱 방패막이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ENG 사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 그대로 홀딩하면서 이제 지켜나가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주주 양도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번 주에 대주주 양도세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어제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며칠 안에 결과를 곧 들으실 수 있고, 방향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일단 오늘도 보니까 방송 채팅창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심한 말씀까지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딱 하나예요. 단순히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랠리를 맞이하는 개인 투자자들만큼은 분명히 시장을 이길 수 있고, 마인드, 여러 가지 이제 베이스, 환경 이런 걸 갖다가 좀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과 이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나름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순수히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주식은 진짜 처음에 잘 배우고 잘 하면 이만한 투자처가 없어요. 왜냐면 사놓고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일하면은 주식은 알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마인드만 좀 바꾸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대주주 양도세만 한 건 아니죠.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도 거의 제가 매주 나와서 칼춤 췄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도 이제 연장이 잘 되었고, 이번에 공매도에 이어서 대주주 양도세 두 번째 지금 제가 거의 매주 나와서 거의 발악에 가까운 수준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나름의 이제 노력, 그리고 우리 한국경제TV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경제TV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슈화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점수 따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듣기 좋은 그런 멘트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잘 안 하죠. 어느샌가 갑자기 뜸해지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 핫한 이슈가 있을 때만 확 올랐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저는 그거 사실 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라도 매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주 강조를 하면은 새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오해 안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매주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진짜 하기 싫어요. 정말 너무 지겹고, 저는 지금 분석해놓은 건 딴 것도 많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일단 이거를 갖다가 확정을 지어놔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에 그래도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같이 이렇게 하는데, 매주 보시는 여러분도 힘드시고, 매주 이걸 해주시는 우리 PD님도 힘드시고, 우리 앵커님도 힘드시고, 다 힘들죠. 근데 이걸 준비하는 제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욕이란 욕도 다 먹고 막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막 아니라니까. 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요? 제가 대통령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당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야당 비판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저는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든지 국민의힘이든지 이 정책이 나오면은 어디든지 반론을 했을 거예요. 그냥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 단순히 제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상황을 없애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기재부가 말한 모든 수입에 세금은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무조건 이제 100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 미국처럼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처럼 부자세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거. 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 찬성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자가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이제 절세할 수 있는 건 절세하자. 보통 세무사님들이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것도 사실은 그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정한 환경,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진짜 매주 노력을 하는 거니까, 욕을 먹으면서 노력하고, 따로 사실 이메일 같은 거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의 좀 본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멘트가 길었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본론으로 가볼게요. 제가 제일 사실 우려하는 상황은 이거였었죠. 이게 대주주 몇 명 되지도 않는 1.5% 가지고 그게 무슨 시장을 흔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조금이라도 매도를 툭 치면요,
큰 손들이 대주주 회피 물량을 딱 출회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조금 밀리면은 개인들 투자자가 패닉셀이 옵니다. 저 왜 팔지? 왜 팔지? 갑자기 확 매도가 떨어졌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한다고 들어오신 분들은 계좌가 마이너스 10% 정도만 돼도요, 손이 벌벌벌 떨리고 밤에 잠이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파란 글자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알바해서 그때 3만원 받았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식해가지고 했는데 마이너스 뭐 한 3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돼 있으면 잠이 안 오지. 야, 100만원이면 야, 하루에 알바해서 3만원이면 100만원이면 33일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왜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지. 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개인들의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딱 내려가면은 최근에 이제 신용들이 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마진콜까지 터지면은 주가가 완전 급락하는 거는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5%밖에 안 되는 사람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물량을 조금만 툭 던졌을 때 보통 우리가 나비 효과라 그러잖아요. 반대쪽에서 나비는 이렇게 그냥 날갯짓을 하지만 지구 건너편에서는 그게 태풍이 될 수 있다.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나비 효과. 그런 느낌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1.5% 그들을 위해서 제가 멘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매도를 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쭉쭉쭉 오면서 결국 피해보는 거는 최근에 주식시장 들어온 개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우려되고, 제가 걱정되고, 제가 매주같이 나와서 대주주 양도세를 떠들어대는 거는 그들, 이 상황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자료 하나 준비했어요. 보시죠. 이게 2020년도 이제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 자료예요. 이제 민주당 모 의원님께서 이제 의원실에서 이제 한 그런 자료고요. 뭐 의원실에서 나왔다 하긴 하지만 이 자료는 예탁원에서 받은 자료겠죠, 당연히. 자, 이게 어저께 일단은 그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멘트하고 나서 바로 이제 개인들이 1조 원 가까이 매수했잖아요. 물론 오늘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뭐 수급이 오늘날까 개인들이 엄청 들어오는 거 알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외국인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쟤들은 하여튼 몰라요. 답도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바로 1조 원까지 매수 들어오는 걸 보면은 확실히 지금 개인들은 대주주 양도세를 신경을 쓴다라는 게 바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일단 제가 좀 더 센 수준의 반박 내용을 준비했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할 겁니다, 오늘은. 자, 보시면은 전체 이제 10억 이상 그리고 3억에서 10억 사이고 3억 이하 코스피 코스닥을 제가 쫙 나눠놨어요. 주주수는 대략적인 주주수예요. 이게 정확한 그 수치는 아니고 대략적인 수치니까 이 새끼 뭐 0.0, 0.5 뭐 0. 뭐 얼마인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낌만 보시라고 한 거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뭐 7,000명이 아니고 뭐 7,123명이다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이거 대본을 준비해가지고 멍하게 준비한다고. 자, 아무튼 일단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이번에 그러면은 그 이제 국정감사에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종목별 이제 보유금액이 3억 이상 주주 보유 합계는 241조 5,415억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세과기세 기준으로 이제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주주는 약 94,000명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가 전체 2,580만 8,345명이라고 가정봤을 때 약 0.36%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얼마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3억 원 이하 전체 금액을 전체 이제 포함했을 때 57.8%라는 수치가 나와요. 네,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보면은 0.36%가 전체 한 60%를 가졌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여기에는 뭐 대기업 회장님들 그리고 뭐 이사님들 특수관계자들 뭐 굳이 물량을 안 내놓을 사람들과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분들의 주장에 큰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 밑에 보세요. 여기 2019년 12월 말이에요, 이 자료가.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개인들이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올해 3월달, 그죠? 팬데믹 터지고 이제 시장 급락할 때 그때 개인들이 이제 역대급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국정감사 때 경제부총리가 여기는 0.36%인데 이제 그 경제부총리님이 나오셔가지고 1.5%라고 멘트하신 게,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 기준으로 1.5%라고 하지 않으셨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 나름의 얘기로는. 뭐 올 연말 기준 지나 보면은 예탁원 자료가 또 나오면 이제 그때 분석해보면 되겠죠. 자, 아무튼 간에 만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직전인 이제 작년 12월 말 기준 숫자는 지금 이제 일부가 주장하는 대기업 회장님들은 절대 안 나오는 물량이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이 없을 거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 자료만 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이제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3월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개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다 틀려요. 싹 다 틀려졌고, 그리고 3월 이후에 들어온 개인들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들어온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3억 이상, 10억 이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퍼센티지상으로 많이 늘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뭐 퍼센티지 기준으로 보더라도 12월 31일 기준에서 0.36%인데 이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1.4%면은 대략 4배가 넘어요. 그죠? 4배가 넘죠? 그럼 단순 계산으로 둘 차이가 1.14%인데 부동산 넘어서 이제 큰 물량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합을 보면은 60%는 가뿐하게 넘겠죠? 그죠? 저 상위 1.5%가 60%는 가뿐하게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물량들이 최근까지 시장에서 갈피 못 잡다가 이제 어제 그 이낙연 대표 얘기 나오고 나서 1조 원이라는 매수로 쫙 그 방향성을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말 뭐 혹은 다음 주 초가 되면은 가장 큰 부담 하나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기다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대선 문제도 있긴 있는데, 미대선은 어차피 다음 주 끝나잖아요. 다음 주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번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 그리고 미대선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두 가지 악재성 이슈가 사라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12월에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보다는 지금은 뭔가 확실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참고로 이제 어떤 예로 보면 되냐면은, 예전에 유럽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유럽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데미지가 엄청 컸죠. 근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유럽 중앙은행에서 어느 정도 방패막이를 만들어 놓고 정책에 대한 수행 아웃라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두 번째 데미지가 왔을 때는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입지를 않았어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종플루 예전에 한참 날렸는데 신종플루 가지고 지금 신경 쓴 사람 없잖아요. 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까지 저는 주장해왔었던 결 그대로 올해보다 내년이 시장이 훨씬 좋을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000에서 3,500포인트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뭔가 큰 돌발 이슈 그리고 뭔가 이제 심각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내년에는 3,000에서 3,500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저평가입니다.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사실 너무 질질 끌리는 바람에 본격적인 상승이 좀 지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연은 됐지만 최종 목표치인 뭐 3,000에서 3,500포인트 이상은 갈 수 있을 겁니다. 지연이지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꼭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어떤 방법도 나올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악의 경우 만약 3억 혹은 뭐 5억 정도로 발표가 될 경우에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죠. 자, 이건데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3억 정도, 3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올 연말 기준으로 팔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올 연말 기준으로 팔아야 되는 분은 종목당 10억이 넘으시는 분들이에요. 종목당 10억이 넘으시는 분들은 올해 이제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폐장일이 12월 30일이에요. 수요일인데 이때 기준으로 원래 이제 우리가 매도하면은 여러분들 돈 뽑을 때 이틀 걸리잖아요. 오늘 매도하면 내일 모레 나오잖아요. 주말 빼면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 빼면 다음 주 화요일날 돈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린이 분들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주식을 매수를 했다 해서 내가 바로 그 회사의 어떤 주주 리스트에 올라가진 않아요. 주주 명부에 올라가려면 최소한 결제일 기준으로 이틀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제가 이제 우리 나중에 강의 따로 할 건데, 주식을 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산 그게 예탁원과 거래소를 통해요. 그래서 예탁원의 리스트가 넘어갈 때까지 이틀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이제 10억 이상이 되시는 분들, 이 대주주 양도세를 이제 절세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한 12월 30일까지 주주명단에서 빠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8일날 매도를 해야 29, 30에서 딱 리스트에 빠지고 31일 기준으로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일 우려가 됐었던 3억, 종목당 3억 넘으시는 분들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유하고 있으면은 당신은 대주주라고 이제 리스트업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업 된다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세금이 가는 건 아닙니다. 언제까지? 매년 4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4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종목이 3억 이하로만 가 있으면은 양도세 안 냅니다. 뭐 물론 수익금 포함해서 3억이에요. 자, 그러면은 적어도 3월 31일까지 매도해야겠죠? 그럼 언제 매도해야 돼요? 29일날. 29, 30, 31일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3억 이상이 되시는 분들, 종목 한 종목당 3억에서 10억 되시는 분들은 매년 3월 29일까지만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굳이 뭐 3억에서 10억 사이 되시는 분들이 올 연말에 매도하고 도망가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 이거 정확하게 해준 사람 없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일 이제 이게 시행이 그대로 된다고 했을 때 올 연말까지 물량 부담은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물량들 내년 1월 되면 들어옵니다. 예, 내년 1월
대응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1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구독자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뭐 주식을 10년 동안 했는데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연말에 밀렸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방송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안 밀린 이유가 왜 안 밀렸겠어요? 매도 물량은 나오는데 그걸 누군가 봐봤기 때문에 안 밀린 거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이 봐봤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외국인 기관 오늘도 미친 듯이 팔고 있잖아요. 안 봐놔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개인들이 멱살 잡고 이제 하드캐리하고 있는 시장이어가지고 네, 개인들이 안 해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그때는 달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올해까지 투자 경력이 22년, 23년 차 정도 되기 때문에 저도 그때 알죠. 다양한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제가 설마 그거 몰라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예, 항상 영향은 있었어요. 스몰캡에도 영향이 있었고 제가 이거 가지고 옛날에 한경에서 출연해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어요. 혹시 제가 이거 찾으면은 위에 제가 이제 자료 영상으로 띄워드릴게요. 한경 영상 띄워드리고 제가 그 리뷰까지 띄워드릴게요. 한번 찾아보고 띄워드릴 테니까 그 영상 한번 꼭 보세요. 연말 기준으로 스몰캡에 항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다시 1월 효과로 해서 매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사실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께 그럼 대표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냥 한 두 달 주식이란 건 내가 모른다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도하고 또 연말에 또 매수하고 또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시고 그냥 한 2개월 동안 뭐 연말 분위기 느끼시고 재밌게 지내서 내년 한 1월 중순이나 뭐 1월 말쯤 계좌 한번 열어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 방송 중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방송 중에 얘기하면 또 세상에 있는 용 없는 용 다 얻어먹겠죠. 자, 아무튼 뭐 그 부분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잦은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올라가니까 뭐 중간에 한번 매도했다가 뭐 내년 1월 2일날 매수하시든지 아니면 뭐 연말에 매수해두시든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잦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제가 위하는 분들은 자주 매매 못 하시는 분들, 뭐 직장인 분들이나 뭐 주부님들 이런 분들은 요 이미지를 기억해 주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이제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 더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올해 팬데믹 사태 터졌을 때 3월달 급락한 차트예요. 근데 보면은 요 중간에 있죠. 요 중간. 사실은 어떤 분이 시장이 확 밀려 3월달까지 시장을 봤어. 근데 아씨 안 해! 막 이러고 그냥 몰라 이러고 그냥 1인 할래 이렇게 하면서 4월, 5월, 6월, 7월 약 4, 5, 6, 7 한 4개월 정도를 그냥 나 계좌 안 봐 그냥 몰라 하신 분 던져놓으신 분들은 그분한테 차트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떨어질 때 받고 요 중간에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요거 올라온 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 중간에 이렇게 편집을 딱 떴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차트는 이거예요. 급락이 안 보여요. 그죠? 원래는 이런 급락이 있지만 급락이 안 보이고 그냥 우상향. 이게 그들한테 보이는 차트거든요. 이 부분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긴 있지만 그냥 가끔은 이제 잊고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특히 제가 나와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무조건 시장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오늘 많이 밀렸지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아마 지금 이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지금 가격대는 내년에 못 보실 겁니다. 그건 제가 진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자, 오늘 시장 많이 밀렸습니다. 뭐 되게 뭐 금요일날 밀렸기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 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만 되면 이제 두 가지 악재가 사라져요. 지금 세 가지 악재가 뭐예요?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미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세 개잖아요. 근데 그 세 개 중에 두 개가 다음 주에 빠집니다. 점점 더 우리한테 유리한 시점이 될 것 같고 아는 사람들은 지금 물량을 계속 늘려간다. 이것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네,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LN솔딩스 김선 대표였고요. 주말은 그냥 잊고 지내십시오. 네, 다음 주 월요일날 증시라인에서 뵐게요. 다음 주 월요일날 증시라인에서는요 미대선 관련 특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